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은 디포커스 미학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쉘로우 포커스와 펜 포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디포커스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면 모든 피사체에 초점이 뚜렷해지는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면 앞부분만 초점이 잡히고 뒤에 피사체는 흐릿하게 초점이 잡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고 심도가 깊은 디포커스 기법으로 촬영된 영상은 화면의 전경에서 후경까지 모든 피사체에 초점이 맞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를 펜 포커스라고도 합니다. 화면의 좌우 사방 모두 초점이 맞은 상태인 펜 포커스는 화면 공간의 전부가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현실감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1917의 초반 오프닝 장면을 보면 두 주인공은 물론이고 화면의 전경에서 후경까지 모든 피사체에 초점이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객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현실적이고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던 감독은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군인들의 모습을 심도가 깊은 펜 포커스로 실감나게 그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객은 두 주인공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주변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병사들의 세세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급박한 와중에도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이발을 해주는 모습, 음식을 준비하는 취사병의 모습 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관객은 전쟁이 담고 있는 현실감을 올곧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장면을 두 주인공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 배경들은 뿌옇게 보여주었다면 두 주인공에 집중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전쟁의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했을 겁니다. 이렇게 특정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포커스 기법을 초점이 나간다는 의미로 아웃 포커싱 또는 쉘로 포커스라고 합니다. 디포커스, 펜 포커스의 반대인 것이죠. 피사계 심도가 얕아 촬영 대상 이외의 대상이 초점이 맞지 않고 흐려 보이는 상태인 아웃 포커스는 꿈이나 신비한 광경, 회상, 추억 등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부러 아웃 포커스로 촬영하는 쉘로 포커스는 일반적으로 연기가 이루어지는 전경은 선명한 초점이 형성되나 그 배경과 주변은 뿌옇게 탈초점 상태가 됩니다. 쉘로 포커스는 캐릭터를 배경과 구별시키면서 관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캐릭터의 감정을 강조하는 구실을 합니다. 2020년 아카데미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를 유심히 보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 감독은 의도적으로 조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뒤 대부분의 주변 배경을 흐릿하게 초점을 날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죽음이 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난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어 같은 조커의 주옥 같은 대사와 감정 연기가 관객에게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관객 대부분은 모두가 미쳐가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맨 정신으로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조커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감다는 쉘로 포커스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영상의 감정과 의미를 극대화한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상우와 은수는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은수는 서먹해진 상우와 다시 한번 연인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녀에게서 사랑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상우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상우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대사가 아닌 오직 피사계 심도의 깊고 얕음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두 남녀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면은 남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잡아주고 뒤의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죠. 관객으로 하여금 배경이 아닌 상우와 은수에게만 집중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걷던 중 은수가 갑자기 접근하며 상우의 팔짱을 낍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는 무언의 행동이죠. 이때 포커스는 배경의 초점을 아예 완전히 날려버리고 카메라는 두 남녀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관객은 이제 상우의 표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상우가 은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완전히 은수와 헤어지려 할까? 이때 상우는 무표정하게 은수가 팔짱 낀 손을 천천히 뿌리칩니다. 그리고 멋쩍게 웃는 은수에게 상우는 선물로 받은 화분을 아무 말 없이 돌려주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은수는 이제야 상우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우가 작별 인사와 함께 돌아서자 은수는 마지막으로 상우의 옷깃을 여며줍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은 걸까요? 은수는 상우에게 마지막 악수를 청하고 뒤를 돌아 떠납니다. 마지막 뒷모습은 상우가 아닌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카메라는 떠나가는 은수의 뒷모습에 초점을 아주 서서히 흐리게 처리합니다. 은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상우를 쳐다보지만 그녀의 얼굴은 초점이 흐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서로 손을 흔들어 봅니다. 그러나 관객은 은수의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상우가 더 이상 그녀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영화는 하늘을 보며 슬퍼하는 상우의 뚜렷한 모습을 화면 왼쪽에, 흐릿하게 실루엣만 보인 채 떠나가는 은수의 모습을 오른쪽에 배치한 채 씬을 종료합니다. 봄날은 간다에서 허진호 감독이 보여준 쉘로 포커스 씬은 그야말로 미장센의 정수를 보여준 명장면으로 기록됩니다. 대사가 아닌 영상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쉘로 포커스는 딥포커스와는 또 다른 미학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법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딥포커스를 사용해 화면 전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우의 세밀한 감정이 전달되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주변에 볼 것이 많으면 상우의 감정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사울의 아들 역시 아웃포커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영상의 감정과 의미를 극대화한 또 다른 예입니다. 영화를 보고 참혹했던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관객이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과 상황들을 초점이 다 나간 상태의 뿌연 화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만 뚜렷하게 잡아주는 카메라의 시선은 곧 두려움에 떨며 참혹한 동족 학살의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회피했던 사울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무섭다고들 하죠. 관객은 사울이 보지 못하고 뿌옇게 아웃포커스된 끔찍한 상황들을 희미하게 추론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요소로 인해 홀로코스트의 참혹한 현장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렉 포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